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 천만 제부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 사랑의 세계를 전해주는 감동 깊은 사실들 중에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민들레 학습장이 전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장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장 이름도 몸소 민들레 학습장 공장으로 명명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배고 2016년 4월 새로 건설된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었습니다. 당시 공장의 책임기사였던 민들레 관리국 최철민 기사장은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청비수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날의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들레 학습장 공장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다운 부름을 듣을 때마다 학습장 생산을 위해서 구토록 마음 쓰시고 정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되새겨보곤 합니다. 현대적인 학습장 생산 기지를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정말이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6년 4월 새로 건설된 우리 민들레 학습장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학습장 생산 종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제 민들레 상표를 단 학습장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가방도 우리의 것, 교복도 우리의 것, 학습장도 다 우리의 것으로 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이 공장의 이름을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라고 한 것이 참 좋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이날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질 좋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버이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오늘도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는 이곳 생산자들은 지난 기간 수많은 민들레 학습장이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 땅 곳곳마다에 빠짐없이 가닿았다고 하면서 이곳은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애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베풀어 주신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생산 현장에 쌓여있는 이 학습장 석재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말 굉장하다고 하시면서 유치원과 소학교, 이 중학교와 대학생들이 학습장 석재를 면매로 해야 한다는 국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여 연간에 수천만 건의 학습장을 생산할 수 있다면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의 생산 목표도 새롭게 정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생산한 민들레 학습장에 또박또박 글을 새겨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용광의 그날에 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이 지금도 쟁쟁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습장에 우리 조국의 앞날이 구려지게 된다고, 앞날의 강성조선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쓰며 나라의 육군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신 그날의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도안을 동심에 맞게 할 때 대한 문제, 학습장 수송 방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은 지난 기간 우리가 생산의 동음을 한순간도 멈춤없이 울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을 빛내어갈 꿈과理想을 꽃피우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은 이렇듯 민들레 학습장이 뜨겁게 새겨지고 오늘 민들레 학습장은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이 계속 울려야 나라가 흥하고 온 나라에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랫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갈 수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오늘도 이건 노동계급은 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국가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인민주권을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각지에서 선거 준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각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서는 모든 선거자들이 강국의 공민된 긍지도 높이 선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선거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장을 이 정치적 우위가 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과 함께 이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담당 지역들에 나가서 각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에서는 국민들 속에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수종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숱한 주민들이 나와서 지금 자기 명부들을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주민들은 출장에 나가 있으면서 자기 명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성거리 새집에 입사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렇게 우리 제도 우리 정권을 반석까지 다지는 대의원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 이 꿀어오르는 격정을 각 도의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에서도 여러 가지 형식의 선거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모든 선거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기의 주권을 자기 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새로운 변혁과 발전으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과 존엄을 다시 한번 힘있게 떨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다가오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열이 더 높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점령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성기계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실천적 성과로 보답할 충성의 일려 많고 중요 대상 설비 생산 과제 수행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날을 맞으며 우리 영성노동계급의 투쟁기차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고압식이 절의 속도가 정전보다 2배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선거의 날인 11월 26일을 맞으며 또 2대의 대형 고압식기가 조립되게 되는데 우리 영성노동계급의 이 드높은 변명적 열의 속에 대상 설비 생산 성과는 분초를 낳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산 철도 차량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실속 있고 알찬 성과로서 다가오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맞이하기 위해 올해 목표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하차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힘을 놓은 문제는 정비보강 사업입니다. 400톤 유압 프레스를 비롯한 여러 대의 모여있는 설비들을 원상용 복구해가지고 생산에 확고히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생산 장중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이 72여 건의 창의 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영조권 경기도 조직에서 그들이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높임으로써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장 노동계급의 앙양된 생산 요리에 맞게 철도성에서는 집중경제 선동대들을 조직해서 현장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소포지구 새거리 건설에 떨쳐 나선 청년 건설자들이 완공의 날을 앞당기며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각 요단들에서는 내부 미장 공사를 비롯한 공공건물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요단에서는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공사 공법과 규정을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돌격대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한 계단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감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무 한 그루 심고 타일을 한 장 붙여도 최대의 질을 보장하도록끔 여호성을 높이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 안경상점과 자강도당위원회에서 달려나온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온 작업장을 혁명열, 애국열로 끌어번지게 하는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청년 건설자들을 미훈 창조회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멀라보게 전변된 세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힘이 얼마나 세고 대단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도착해서 들을 몇 명 만나보았는데 이 건설을 해보면서 마음도 잘하고 이 건설 기능도 오르고 정말 이제는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다고 이 당에서 구웠던 밥을 맡겨주어도 우리는 무조건 해낼 수 있다는 이 신심이 넘칩니다. 우리 경미하는 청시동께서 내세워주시고 키워주신 청년들이 다르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킬 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기 위한 교양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재정금융학부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교양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광학경은 정용 8동지입니다. 1952년 1월 해안방어 임무 시 격추된 적들의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뜯어가지고 거사기가 대학 연역 소개시를 통한 정상적인 교양 사업은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전 세대 대학생들의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따라 배우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학부의 교양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5대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해서 교양 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10건 정도의 자료를 전시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실리는 자료를 읽고서 다음 학습 일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 1차 정도 이에 대한 실험을 몇 가지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 모든 학생들이 당에 대한 중요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대학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의지도 가다놓을 것입니다.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도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노력영웅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학생들의 교양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과학연구 사업과 후대교육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나라의 교통운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윤광용 선생님의 얘기는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열렬히 호소합니다. 자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바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대학 기간에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나라의 교통운수 부문을 떠매고 나가는 믿음직한 육군으로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이며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살인 만행으로 17일 현재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1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5천 명이 어린이이고 3,300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부상자 수는 3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1,800명의 어린이가 폐허 속에 묻히는 등 3,750여 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17일에만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중부와 북부의 피난민 수용소들을 공습해서 약 30명을 학살했으며 가자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병원들을 목표로 공격을 강화하면서 의료봉사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요르단의 각지에서 17일 반이스라엘 시위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도 암만에서는 시위자들이 요르단 깃발과 팔레스티나 깃발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구호판들을 들고 고리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시위자들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적인 공격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당장 끝장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나가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항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7일 가자지대에서의 질병 전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구는 이 지역에서 7만여 명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환자와 4만 4천여 명의 설사증 환자가 등록됐다고 하면서 환자 수가 예상을 초월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대에서는 수주일째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피난처들에 몰려들었으며 식료품과 생활용수가 고갈됐다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다바오 옥시주 앞바다에서 17일 리히터 척도로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약 2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나라의 화산 및 지진 연구소는 지진이 지각운동에 의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홍당무와 푸른꽃 양배추, 고구마가 피부암 발생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남새들에는 피부의 건강 유지, 특히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자외선 복사 피해를 막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비타민 A 농도가 높은 식품을 먹는 사람들 속에서 피부암 발생 위험성이 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는 수지 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수지 오물 분류 회수 체계를 확립하고 회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지 오물을 마구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과 비엔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비닐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상업봉사단위들에서 비닐 구록 대신 생물 분해되는 구록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수지 오물을 가공 처리해서 건설 재료로 원료와 연료 본천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웨디에서는 최신 기술이 도입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수지 선별 공장을 세우고 해수한 수지 오물을 재생해서 생활용품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해에 20만 톤의 수지 오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60년까지 세계적으로 수지 오물량이 3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중 5분의 1에 해당되는 수지 오물만이 재리용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이 수지 오물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과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차강도의 여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는데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2도 더 높은 12.6도였습니다. 함흥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는데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고기압과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자강도와 평안남도 북부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2일 수요일 24절기로는 서설입니다. 24절기의 20번째 절기인 서설은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일러오는 말입니다.
서설날에 이르러서부터 첫눈이 내린다고 했지만 내리는 날짜는 해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또 지방에 따라서도 같지 않습니다. 기상관측일에 평양에서 첫눈이 내린 가장 빠른 날짜는 10월 25일이고 가장 늦은 날짜는 12월 9일이었는데 올해 첫눈이 내린 날은 지난 11월 6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차강도의 여러 지역, 독촌을 비롯한 평안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룡화 7도 정도겠으며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운율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저녁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저녁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한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조선 동해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조선 소해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 중국경보, 조선 소해에서는 주의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는 초당 최고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4m 정도까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